안녕하세요. 보라매 병원 내부 및 대사내과 교수 구부경. 당뇨병 교육을 맡고 있는 간호사 성진입니다. 당뇨병을 진단받고 오랫동안 혈당 관리를 해오시던 분들도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뇨병에 대해 몇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당뇨병에 대한 핵심 요소를 OX 퀴즈를 풀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지피지기 빅존백스. 아는 만큼 성공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병은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 좀 알쏭달쏭한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단 것을 못 먹게 하려고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고 겁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뇨병이 없는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 것을 먹는다고 혈당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것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보통 체중이 늘게 되기 때문에 과체중,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과체중이나 비만은 당뇨병의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체중이 오르고 혈당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당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입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X입니다. 우리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분은 탄수화물에 속하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 즉 당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자동차로 치면 고급 휘발유에 속합니다. 이 당을 잘 이용해야 우리가 몸의 활기를 찾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당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한 당이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당분 자체가 나쁜 영양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당분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 당분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당은 저절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당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아니면 작용을 못하게 되면 당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피 속에서 당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당뇨병을 일으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인데요. 성인에서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고 또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 부족 증상이 심해지게 되죠. 초기에는 먹는 약으로 인슐린 분비나 작용을 도와줄 수 있지만 당뇨가 오래되게 되면 드시는 약으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답은 X. 인슐린 주사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주사 바늘이 정말 가늘게 생겼거든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사 바늘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혈당 검사를 하시면서 그 찔릴 때의 아픔 때문인지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X입니다. 인슐린은 어떤 약보다도 부작용이 없고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혈당이 높은 채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몸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인슐린밖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혈당이 높은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몸이 나빠진 거지 인슐린을 사용했기 때문에 몸이 나빠진 거는 절대 아닙니다. X. 제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혈당이 너무 높으면 먹는 약으로는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혈당이 좋아지게 되면 또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고요. 인슐린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뇨병은 진단을 받고 나서도 불편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리에 좀 소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뇨병인데도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당뇨병은 혈당 자체의 조절이 목표가 되는 질환은 아니에요. 바늘로 우리 몸에 어디를 찔렀을 때 피가 안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의 모든 곳을 혈관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혈당이 높은 혈액이 우리 몸의 전체를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면 우리 몸의 각종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상보다 높은 혈당에서는 이렇게 우리 몸에 합병증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도 반드시 당뇨는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성공적인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영양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 치료예요. 운동이나 식사만으로는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약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식사 관리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영양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충분치 않을 때는 반드시 약제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약은 정말 꾸준히 드시고 인슐린 주사도 잘 맞으시는데 생활습관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운동이라도 꼭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운동에 대해서 환자분께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걷는 운동, 수영, 아쿠아, 자전거 타기 그런 유산소 운동들이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근력 운동의 효과도 아주 좋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이런 근력 운동들이 합병증 예방, 삶의 질 향상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꾸준히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긴 자동차 여행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혈당만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안 되고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합병증이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음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은 합병증이 너무 많이 진행해서 유턴이 안 되는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확히 잘 배우시고 잘 관리하신다면 성공적으로 당뇨병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빈 간호사님. 감사합니다.